수출 10억 달러 돌파. K라면이 10월까지 누계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올해 12억 달러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많은 라면을 누가 다 먹는 걸까요? 호주 멜버른의 미쉐린 스타 셰프 마이클은 한국 라면에 푹 빠졌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라면을 찾습니다. 그가 라면을 먹는 방식은 수십 가지가 넘는데요. 요즘 푹 빠진 방법은 라면 샌드위치입니다. 냄비에 물을 적게 붓고 끓이다가 라면과 수프를 넣어 더 끓입니다. 그동안 식빵에는 버터를 발라두고 그릇에는 치즈를 듬뿍 갈아두는데요. 잘 익어 양념이 쏙 뺀 라면을 건져다가 치즈에 넣어 잘 비빈 후 식빵에 샌드하는 것이죠. 이렇게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요. 댓글에는 그는 영국인인가요? 라며 그의 입맛을 놀리는 반응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먹는다는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빵 사이에 라면을 기워 먹는 행동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대찌개나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어 먹는 것이나 라면으로 라볶이와 같은 음식을 만드는 것, 라면을 다 먹고 나서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은 자신만의 라면 먹는 방법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불닭볶음면처럼 물을 버리고 스프를 비벼 먹거나 물을 적게 넣고 졸여 반숙 달걀을 터뜨려 먹거나 고기에 마른 고추와 향신료 등을 첨가해 멕시코식으로 먹거나 마요네즈, 치즈를 추가해 먹는 등 입맛에 맞춰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이죠. 실제로 최근 1년간 구글에서 한국 라면과 함께 검색된 주요 단어들은 신라면 활용법, 달걀, 팽이버섯, 김치 시즈닝 등 레시피 관련 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라면과 함께 레시피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을 정도죠. 최근 뉴욕포스트는 미국의 젠 Z세대가 인스턴트 라면을 고급 업그레이드로 개량하고 있으며 라면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래 빠르고 저렴하게 먹는 음식이었던 인스턴트 라면을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각종 레시피를 통해 고급 요리처럼 즐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면 레시피를 해시태그로 단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라올 정도로 미국 젊은 세대들이 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요네즈나 치즈와 같은 토핑은 기본이고 다진 고기나 베이컨, 버섯, 옥수수 캔, 고수 등을 첨가해 독특한 국물 맛을 내는 특이한 레시피를 다룬 영상들입니다. 뉴욕포스트는 SNS가 누들리스트 식민지로 변하고 있다며 한때 돈이 없는 대학생에게만 제공되던 인스턴트 라면은 이제 핫케처럼 조리되는 고급 요리가 되었다. 이는 젠지 식가들이 파와 마요네즈 같은 토핑을 이용해 라면을 더욱 즐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포스트는 라면 리믹스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라면 혼합이 대중화되어 있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해 짜파구리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이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말이죠. 쉽고 빠르고 저렴하고 맛있지만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라면이 이제 미국에선 이러한 인식까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이처럼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관 검색어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순위는 전체의 37.1%를 차지한 편리함이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맛이 26.5%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는데요. 사실 배도 고프지 않고 입맛이 하나도 없는 날이라도 옆에 누군가가 라면을 먹으면 한 입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하게도 입맛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는 라면. 외국인들 역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라면 먹는 장면들을 보면 참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입맛이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행 온 외국 인플루언서들은 가장 먼저 라면을 핫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한강이나 편의점에서 즉석 라면 조리기를 찾습니다.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특별한 경험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여행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강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경험은 단순히 라면을 즐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와 한강이라는 상징적 장소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면 조리기는 미국 대학교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따라 학생 식당에 한국 라면 조리기가 수입되어 비치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 대학교에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캠퍼스 내 5개의 카페테리아에 라면 조리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라면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맛있는 한국 라면을 먹을 수 있으니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출출하면 야식을 먹으러도 라면 조리기 앞으로 달려갑니다. 원하는 라면을 구입해 조리기에 넣으면 기다리는 5분 동안 K-팝에 맞춰 춤을 추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수 있어 너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학생 식당에는 한국처럼 많은 토핑을 판매하지 않으니 맛있게 라면을 먹어보려 별별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집에서 추가할 재료를 도시락으로 싸오기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라면을 끓여보기도 하죠. 학생 커플들에게도 학생 식당의 라면은 인기 최고입니다. 라면을 조리할 때도 알콩달콩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 최고의 점심 식사가 되죠. 학생 식당이지만 라면 냄새에 이끌려 교수들까지 와서 라면을 먹고 가는데요. 학생들만 라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요. 학생들의 발길이 끊어진 시간에 오히려 교수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라면 조리기를 설치한 후 학생 식당은 라면을 먹으려는 학생들로 줄이 끝없이 늘어섭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건물 밖까지 라면 줄이 생길 정도라고 하니 5분 조리 시간이 무색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새로 생긴 라면 스테이션을 발견하고 신기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끓여 먹어봤는데 완전 중독성 있어요. 내일 또 먹을 거예요. 한밤중에 코딩하다가 출출해서 신라면을 끓여 먹어봤는데 그동안 먹던 컵라면과는 완전히 딴판이네요. 한국어 수업 듣는 친구가 진라면을 추천해서 처음 먹었어요. 처음엔 무척 맵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완전 적응됐어요. 한국 음식 문화 체험이 좋아요. 라면 조리기 덕분에 시험 기간에 특히 인기 폭발이에요. 라면이 뭐 특별하냐고 생각했는데 한번 맛보고 완전 팬 됐어요. 특히 치즈 넣어서 먹으면 최고네요. 이제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라면을 통해 한국의 맛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과 감성까지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대학 내부에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든 한국 라면과 라면 조리기 수출까지,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식 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식문화가 수많은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최근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해외로부터 경이로운 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보인 이 행보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은 숱한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소중한 한국의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심지어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었고 누군가 나서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유물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치와 한복, 한국의 영토까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유물들을 되찾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온 기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서 싸웠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란 항리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저에 코리아란 이름으로 존경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생활고로 씻지도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하는 참전 용사들이 이들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범위가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보에 수많은 참전국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했고 이 기업을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까지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얼마 전 빙스트 리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노고를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된 후드티는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한국의 미를 알리는 뜻깊은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쉬로 인해 한국 전쟁의 역사가 더욱 널리 퍼지며 참전 용사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 한국의 유물을 지키고 나선 이 기업의 행보가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인프레쉬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지키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